하루 사이 대구 경북에서 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 대부분은 대구 첫 확진 환자와 같은 신천지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환자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이 다녀간 곳곳이 줄줄이 폐쇄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동선과 방역 상황 짚어봅니다. 대구 경북은 신규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19일 하루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0명 더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8명이 대구 경북 지역 환자인데요.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 중인 가운데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하루 사이 18명이나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대부분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31번 환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34번 환자를 포함한 14명은 31번 환자가 들렀던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3번 환자는 31번 환자가 입원해 있던 새로난 한방병원 검진센터 직원입니다. 37번과 38번, 46번 환자 3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환자분들은 모두 지역 의료기관들의 음압병실에 격리 입원하였고 우리 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확진자의 감염 및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구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보건소 가서 검사를 하니까 검사 조건이 안 된다고 이거 다 검사를 해줄 수가 없다고 대구의료원 가서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까 12시에 와가지고 접수해놨는데 아직 진료 못 보고 있어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필수 인력을 뺀 모든 인력을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배정하는 등 코로나19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확진자가 들른 병원들은 줄줄이 폐쇄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이어 경북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환자들이 들른 것으로 확인된 지역 대학병원과 의원 등의 폐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등 대구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이 폐쇄됐고 영천 영남대병원도 19일 오전 6시 10분부로 자체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세영찬 경대 연합의원과 영천 금호의원, 김인환 내과의원, 영재한의원 등 영천 지역 4개 의원도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도 폐쇄 방침이 내려졌고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학교 골프장, 종합스포츠센터, 치산 캠핑장, 운주산 휴양림, 교육문화센터, 시민회관,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늘부터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지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목욕탕이나 운동시설 등 사람이 많이 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이용 자제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죠. 제가 함부로 어디 움직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 와서 확인을 해보고 난 뒤에 움직여야지 함부로 움직였다가 나중에 혹시나. 대구 경북 확진자들의 거주지가 남구와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영천 등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는 데다 이동 동선마저 불확실해 추가 감염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31번째 확진자가 다니던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연달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좁고 밀폐된 강당에 수백 명이 한 곳에 모이면서 슈퍼 전파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권수경 기자입니다.
19일 확진자 가운데 14명이 31번째 환자가 다닌 신천지 대구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번째 확진자는 잠복기에 2번, 발병 뒤에도 2번이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4번의 노출이 연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CCTV와 참석자 명단으로 파악했더니 한 예배마다 500명 정도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니는 신도는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철이 막 바닥바닥할 거야. 원래 하양도 밑에 가망도 있고 다니거든. 하여튼 본국이라 지금 어마어마하다 하니까 막 차가 막 기도하는 날 되면은 이까지 전부 다 막무가내로 막 씌워버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수백 명이 모이는 예배가 이뤄지면서 슈퍼 전파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감염원도 31번째 환자라 단정 짓긴 어렵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회 접촉자 중 증상이 있는 사람이 더 있다고 밝히면서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발병일 그리고 또 어떻게 그 교회 내에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날짜에 노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디 부분까지가 노출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특정화하고 가능한 한 교회 전체의 노출자에 대해서는 검사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천지는 당분간 전국 교회 예배와 모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곳에서 연달아 확진자가 나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19일부터 특별 대책반을 파견해 대구시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10여 명의 확진자가 3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중앙정부에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중앙대책본부와 중앙정부에 호소합니다.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대구시와 지자체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만에 1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다 이동 경로가 대구 모든 권역에 퍼져 있어 확산 방지를 막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권 시장은 또 가짜뉴스 등에 현혹되지 말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주시고 확진자 3명이 발생한 경북 지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검사기관인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포화 상태가 되면 위탁기관에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루에 어느 정도 수행할 때까지는 신속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보건연구원을 1차적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좀 된 데는 수탁기관을 이용해가 하는 걸로. 응급실 폐쇄가 이어지고 있어 응급 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일반 응급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폐쇄된 병원은 못 가지만 다른 병원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지역 내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10명 이상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서울에서도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만에 추가 확진자가 10명 이상 나오면서 현재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감염, 이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정확한 용어부터 정리해 주시죠. 지역에 이미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31번 환자가 확진 환자 접촉력이나 해외 유행국가 갔다 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누군가로부터 감염이 된 거죠. 전염원이 있겠죠. 31번 이전에. 그러니까 안입된 굴뚝에 연기 날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염원은 지금 우리 무중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확진한 30명 중에는 아닌 거고, 서울 와서 걸렸을 수도 있고 뭐 대구 와서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이미 유행이 시작됐다. 이러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대구는 지금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성동구에서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추가로 발생됐는데요. 서울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적어도 이제 서울과 대구, 그다음에 광주. 광주는 뭐 그 태국 갔다 온 분이 21세기 병원 입원하고 거기도 노출자가 많은데 아직 최대 잠복기 지나지 않아서 거기 접촉자들 자가격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곳은 그러니까 광주는 좀 다르긴 하죠. 지역사회 감염 연결고리 없이 된 사람은 아직은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서울과 대구는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시작됐다. 네, 대구뿐 아니라 서울도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시작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정부나 언론도 그런 분위기를 뭐 전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냉정하게 좀 진단해서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 바이러스라는 생물학, 바이올로지 이거는 과학적인 거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이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는 거를 좀 새겨 들어야 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답답한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쪽으로 굴러가고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보여주는데 뭐 귀담아 듣지를 않으니까 항상 그 뒷북치고 좀 뭐 후베이성에 너무 집착할 때 이거 뭐 다른 저장성, 광둥성 봐라 안 보고 뭐 환자 생기니까 확대하고 그러면 뭐 동남아, 태국, 싱가포르 봐라 안 보다가 이제 환자 생기니까 그때 옮기고 이게 쫓아가는 시기다 보니까 이게 뭐 호미로 막을 걸 이제 가래로 막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이게 지금 뭐 중국에서 입국 제한 뭐 일본 입국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중국 유학생들 보고 여기 와서 2주간 격리하라고 그러면 니네들도 지역사회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들어와도 안전해? 할 말이 없다고요. 할 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해서 정부가 과감한 저거를 해야 되는데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상황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드는 거죠, 지금. 네,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마지막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북의 경우 영천에서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도내 최대 도시인 포항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역을 확대하고 확진자 발생 도시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등 방역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평균 700여 대의 버스와 7천여 명에 달하는 승객들이 이용 중인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하루 동안 대구와 영천으로 가는 버스만 해도 모두 370여 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두 도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속출하면서 불안감은 한층 커졌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접촉했을 때 제가 모르고 코로나 걸렸는데 모를까 봐도 무섭고 그냥 코로나 걸릴까 봐도 무섭고 그냥 코로나가 무서워요. 대구하고 영천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포항 터미널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확진자가 또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구에 이어 영천까지 뚫리면서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도 초비상입니다. 포항시는 방역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유입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확진 발생 지역에 대한 공무원들의 출장을 금지하고 어르신들의 경로당 방문이나 시민들의 확진자 발생 지역 방문 자제도 당부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역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장소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방역을 하는 외에 대구나 영천 등에서 유입되는 그런 주요 고속도로나 국도 대구와 영천의 종합병원 등이 잇따라 폐쇄됨에 따라 보건소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나 또 이런 데는 종합병원 응급실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께서 의심이 될 때는 본인 의사대로 병원을 방문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보건소의 안내를 받으시고 철저하게 분리돼서 선별 진료실에서 코로나 청정 지역에서 이틀 만에 위험 지역이 된 대구 경북. 우려가 현실이 된 만큼 지금은 지역 유입과 확산을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영남권 전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지난 18일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방역막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코로나19가 경남과 인접한 대구 경북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경남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기존 수준의 방역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하기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경남도는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환자들을 분류해서 검사하는 기능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밀양, 장녕, 거창, 합천 등에는 대구와 교통수단 등을 통해서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역과 터미널에 대해서는 예방적 소독을 이를 위해 실시해서 또 이번 달 말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따른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도내 대학 기숙사 내외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유학생 동선 사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19일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기관인 진주 경상대병원을 방문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9일 기준 경남도 코로나19 확진자는 0명. 하지만 가까운 대구 경북 지역의 방역망이 무너지면서 경남도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18일 영남권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 대구 경북에서만 하루 사이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감염 경로 역시 정확하게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9일 오후 5시 현재 기준으로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1,149명이 검사를 진행 중이며 다행히 사망자는 없습니다. 지난 18일 확진 환자는 31명이었지만 확진자 수는 하루 사이 20명이 증가했습니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15명이 31번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으며 국내에서 첫 미성년 확진자도 발생했습니다. 하루 사이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18일 밤 11시 15분부터 응급실을 폐쇄하고 응급실에 있던 환자는 병원 내 1인실 등으로 격리 조치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47번 환자가 발생한 영남대병원 역시 응급실을 폐쇄했습니다. 특히 서울 성동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은 해외여행도 확진자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3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9일 오후 5시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7만 5,110명으로 사망자는 2,009명으로 전날에 비해 1,800여 명이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은 현재 7만 4,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도 2,004명에 이릅니다. 중국 당국이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지역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대로 줄었지만 코로나19 발병 2달여가 지난 중국 전역의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한 달. 누구로부터 감염이 됐는지 알 수 없는 환자가 나타나면서 이들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직면해야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네, 이와 관련한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에서도 브리핑이 이어졌는데요.
브리핑 내용과 코로나19 관련된 추가적인 이야기, 취재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죠. 김신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오전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브리핑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이렇게 하루 만에 급격히 불어난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대부분이 31번 환자를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접촉자를 구분하고 조사하는 중에 추가가 됐고요. 네. 계속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특히 이 대구 시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저희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침이나 발열 등의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일말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동네 병의원이나 응급실에 바로 찾아가지 말고 네. 우선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네. 또 대구시의 선별진료소는 인원을 확충을 하고 있지만 증상이 경미한 모든 분들이 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에 적절한 진료가 어렵고 또 교차 감염의 가능성도 커질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열이 나지 않는 가벼운 감기 증상인 분들은 가급적이면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지켜봐달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영천의 확진 환자 3명 중 2명도 지역 병원 5곳을 들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꼭 1339 콜센터나 문의하셔서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함께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질병관리본부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 상황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 아직 동선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때문에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확진자들이 남구와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등 어느 하나의 구나 군이 아니라 여러 구에 살고 있고 또 일하는 근무지도 대구 지역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에서만 하루 사이에 1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국적인 확산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이 대구의 첫 확진자죠. 이 31번 환자까지 포함해서 현재 대구 경북에는 모두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확진을 전국적인 확산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들 대부분이 남구의 신천지교회라는 한 장소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발병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네. 실제로 브리핑 이후에 오후 5시쯤 5명이 추가로 확진됐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도 모두 이 31번 환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슈퍼 전파가 발생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확진자들의 거주지나 근무지가 여러 군에 퍼져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불안감은 적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점점 커지는 이유 중 하나가 해외 여행력이 없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번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19의 확진자 감염 경로가 이 해외 여행력이나 또 확진자끼리 접촉하는 걸로 좀 좁혀지는 듯 했는데요. 네. 29번과 30번 환자도 해외 여행력이 없었고 18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대구의 첫 확진자 이 31번 환자도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9일 오후에 추가로 확진된 5명 여행력은 파악 중이고요. 네.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경북 13명은 모두 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 이 영천의 39번 환자의 경우에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딸이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딸은 현재 증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많은 환자들을 격리 수용할 수 있는 음압 병상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015년에 메르스가 발병을 했을 때도 사실 이 음압 병상이 좀 문제였습니다. 네. 2015년 당시에는 대구 경북을 통틀어서 4개 병원에 16개 병상에 불과했는데요. 다행히도 현재는 15개 병원에 94개 병상이 이렇게 생겨서 6배 가량 늘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도 여전히 있는데요. 이게 음압 장비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있고 또 단순히 격리만 가능한 곳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격리 치료가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호흡기 질환과 같은 격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이미 병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4곳 중에서도 이미 환자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이제 그 음압 병상은 94개가 아니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대구시와 대구 지역의 병원과 의원들은 이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 음압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를 다른 병실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겠다라고 한 상태고요. 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대구에서 이제 환자가 급격히 또 늘어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경북권역에 있는 음압병상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침에 대구시장도 언급을 했듯이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현재 의심 증상을 보이는 1,100여 명이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확진자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내용 있으면 정리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신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성주군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대구 확진자와 비슷한 시각 같은 호텔을 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주군은 대구 확진자가 호텔 2층 뷔페에서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머무는 동안 성주군청 공무원 50여 명이 3층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참석자 전원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했으며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는 21일 예정됐던 대구 시민의 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대구시는 지역의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시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당분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8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방탄소년단 등 인기 그룹이 대거 출연할 예정이던 K-팝 콘서트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경북도교육청도 직속기관과 학교 등의 행사 일정을 연기하고 외부 접촉 최소화를 지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19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실내 체육시설 외부 개방을 중지하고 방과 후 돌봄교실은 정상 운영하되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원어민 강사와 돌봄 전담사 등은 매일 발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통학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북 지역 음주 교통사고가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전후 음주 교통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3.2건에서 2.6건으로 20%가량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증 우려로 술자리 모임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음주 단속 과정에서도 전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음주 감지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음주 측정기 또는 체혈을 통해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고 낮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0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까지 한낮 기온이 다소 올라 10도 내외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한낮 기온 10도 내외로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서 출발하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등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짧은 경기 즐기시고요. 세차는 간단히 닦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